한복은 한프 열등한 복제품 아닌가요? 미국 하버드 강의실에서 흘러나오는 중국인의 목소리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킴이에요. 하버드 패션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죠. 전 어렸을 적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제 할아버지 존 킴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미군이셨어요. 할아버지 눈에는 항상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느 날 말씀하셨는데요. 에밀리, 내 할머니는 한국 사람이었단다. 전쟁 중에 만났지. 그녀의 용기와 아름다움에 반해버렸어.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마다 목소리가 떨리곤 하셨어요. 전쟁의 참혹함. 하지만 그 속에서도 피어난 사랑,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정신력, 그 이야기들은 어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죠. 한복을 입은 이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웠단다. 그 선과 색의 조화, 마치 천사 같았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시며 눈을 감고 추억에 잠기셨어요. 저는 그렇게 할머니의 한복 사진을 보며 자랐어요. 비록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사진 속 한복을 입은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에 대한 궁금증과 애정은 계속해서 커져나갔어요. 제 꿈은 한복 디자이너예요. 그렇게 패션학과에 입학하고 한복에 대해 깊이 알아가면서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제가 한복의 아름다움에 빠진 것은 어쩌면 한국인인 할머니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복에 대해 알아갈수록 한복은 그저 예쁜 옷 그 이상이었어요. 5,000년이라는 긴 역사,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미학, 그리고 과학적인 요소까지 패션을 전공하는 제 눈에 한복은 그야말로 완벽한 예술 작품이었어요. 그때 학과 게시판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인 박소연 교수님의 동아시아 수업으로 이번 학기에 한국 전통 의상의 역사와 미학이라는 수업을 개설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제겐 기회와도 같았어요. 다음 날 동아시아학과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숨을 헐떡이며 수강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담당자가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제발 듣게 해달라는 제 간곡한 부탁 끝에 겨우 수강 허락을 받아냈죠. 첫 수업 날, 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보였어요. 아시아계, 백인, 흑인 다들 각자의 이유로 이 수업을 선택한 것 같았어요. 이내 박소연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단아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번 학기 우리는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할 거예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정신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죠.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마치 제 마음을 읽으신 것 같았죠. 한복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겉모습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 철학적 의미,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장인 정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한복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수업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한복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고구려 시대의 벽화에서 발견된 한복의 원형부터 조선시대의 화려한 궁중 한복, 그리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생활 한복까지 매 시간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복의 과학성이었어요. 주름 잡힌 치마의 구조가 어떻게 체온을 조절하는지, 소매의 곡선이 어떻게 동작의 편의성을 높이는지, 이런 걸 들으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죠. 전 교수님께 이렇게 아름답고 과학적인 옷이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라고 말했고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중국인 교환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비웃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제 열정을 누가 뭐라 해도 꺾을 순 없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죠. 그날 밤, 저는 한복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제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하버드 캠퍼스를 거닐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감탄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을 상상하니 행복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한복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채 박소연 교수님의 수업을 들은 지 몇 주가 지났어요. 매 수업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너무 신나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죠. 오늘은 조선시대의 궁중 한복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화려한 궁중 한복을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중국인 교환학생 왕리였어요.
전부터 저에게 뭔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 학생이었죠. 왕리가 입을 열었어요. 한복이 중국의 한푸에서 유래되었다는 게 사실 아닌가요?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이었잖아요.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표정이 굳어졌고 왕리 학생.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한복과 한푸는 별개의 의복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며 반박했어요. 하지만 왕리는 멈추지 않고 하지만 명나라 시대의 한푸와 한복이 비슷하잖아요. 그건 한국이 중국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증거 아닌가요? 전더는 참을 수 없어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섰죠. 왕리, 너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노력했어요. 한복은 기원전 2세기부터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어. 오히려 고려시대 복식이 원나라와 명나라 초기 복식에 영향을 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이내 왕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말도 안 돼.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잖아.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흥분되기도 했죠. 이건 단순한 옷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죠. 왕리 너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겠어. 제가 말했어요. 한복은 유목 문화에서 발전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게다가 한복의 색채 조화와 선의 아름다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교실 안에 다른 학생들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표시를 보였죠. 박소연 교수님이 개입하셨어요. 에밀리 말이 맞아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복의 주름 구조가 체온 조절에 탁월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는 한국인의 과학적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죠. 왕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던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하고 관심 있는 주제로요. 수업이 끝나고 나왔을 땐 몇몇 학생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사라는 에밀리, 정말 대단해. 너 정말 한복에 대해 많이 알고 있구나. 라고 말했고 다른 학생들도 거들더라고요. 맞아. 나도 한복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어디서 그렇게 많이 공부한 거야? 그렇게 우리는 즉석에서 한국 문화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로 했어요. 제가 리더가 되어 매주 모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 특히 한복에 대해 공부하기로 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왕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그가 비웃듯 말했어요. 중국 없이 한국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어?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깊게 심호흡을 했어요. 왕리, 모든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문화의 고유성을 부정할 순 없어.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존중받아야 해. 왕리는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결심했죠. 반드시 한복의 진정한 가치를 모두에게 알릴 거야. 왕리와의 논쟁 이후 저는 한복에 대해 더욱 깊이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매일 밤 도서관에서 책을 뒤적이고 온라인으로 한국 역사 강의를 들었죠. 그러다 문득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박소연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께 한복의 과학성과 우수성에 대해 제가 공부한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복의 구조적 특징이 체온 조절에 미치는 영향, 색채의 조화가 주는 심리적 효과, 마지막으로 한복의 재료와 제작 과정에 담긴 친환경적 요소까지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듣던 교수님은 다음 수업 전 30분을 제가 공부한 것들 위주로 발표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해 주셨어요. 전 제 열정을 모두와 나눌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교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매일 밤 발표 자료를 다듬고 시각 자료를 만들었죠. 친구들에게 리허설도 해봤어요. 드디어 발표 날이 왔고 강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눈이 저를 향했어요. 왕리의 모습도 보였죠.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 가득이었어요. 전 발표를 시작했죠. 여러분,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과 예술, 그리고 철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먼저 한복의 구조를 보세요. 저고리와 치마의 주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 주름들은 공기층을 만들어 체온을 조절해줘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말이죠. 학생들의 눈이 커지는 게 보였어요. 다음으로 색채를 볼까요? 한복의 색은 음양오행 사상을 바탕으로 합니다. 각 색깔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색들의 조화는 착용자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현대 색채 심리학에서도 이런 효과가 입증되고 있죠. 왕리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이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했죠. 마지막으로 한복의 친환경성입니다. 한복은 주로 면, 모시, 삼배 같은 천연 섬유로 만들어져요. 화학 처리를 최소화하고 천연 염색을 사용하죠. 이는 현대 패션 산업이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요.
발표를 마치자 강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모든 학생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심지어 평소에 조용하던 학생들도 질문을 쏟아냈죠. 한복의 디자인을 현대 패션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복의 친환경적 제작 방식을 대량 생산에 도입할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에 답하면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사랑하는 한복,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왕리가 일어섰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에밀리, 네 발표는 흥미롭긴 했어. 하지만 넌 중요한 걸 빼먹었어. 저는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왕리? 한복의 과학성이라고. 그건 모두 한푸에서 영향을 받은 거야. 체온 조절 기능. 한푸도 그런 기능이 있어. 색채 조화. 우리 한족 문화의 음양오행 사상에서 나온 거라고.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죠. 왕리,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복의 독창성을 부정할 순 없어요. 한복은 한국의 기후와 생활 방식에 맞춰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답니다. 그러자 왕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독자적. 말도 안 돼.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이었어. 모든 문화가 중국에서 시작된 거라고. 저는 화가 났지만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였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부터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왔죠. 왕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러라고.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한복은 한푸의 열등한 복제품일 뿐이야.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왕리, 당신의 편견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한복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단순히 옷에서 그치지 않아요. 한국의 정신과 철학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라고요. 교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다른 학생들은 우리의 논쟁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죠. 교수님이 그 정적을 깨고, 자, 두 분 다 열정적이네요. 하지만 우리는 학문적 토론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인 대화를 나눠야 해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와 왕리는 잠시 진정됐어요. 하지만 왕리의 눈빛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죠. 이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왕리가 말했어요. 언젠가는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좋아, 왕리. 그때까지 우리 모두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 진실은 결국 밝혀질 테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한복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죠. 왕리의 말은 저를 화나게 했지만 동시에 제 열정에 불을 지폈어요.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한복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저는 흥분된 마음을 안고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우리의 한국 문화 스터디 그룹을 더 큰 규모의 행사로 발전시키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버드에서 한복의 날 행사를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친구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모두들 좋은 아이디어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과연 우리가 이런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을까?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학교 측의 허가를 받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박소연 교수님의 도움으로 어렵게 승인을 받았어요. 이제 남은 건 행사 내용을 채우는 일이었죠. 에밀리, 한복 패션쇼는 어때? 사라가 제안했어요. 좋아. 그리고 한국 전통 음식 부스도 열면 좋을 것 같아. 제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밤낮으로 준비에 몰두했어요. 한복을 빌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홍보 포스터를 만들었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드디어 한복의 날 당일이 왔어요. 아침 일찍부터 캠퍼스 중앙 광장에 부스를 설치하기 시작했죠.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에밀리, 이거 봐. 친구가 소리쳤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행사장으로 모여들고 있었거든요. 와, 이게 정말 현실이야.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행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어요. 한복 패션쇼는 관중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고 한국 음식 부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죠. 심지어 몇몇 교수님들도 오셔서 한복을 입어보셨어요. 한복의 날 행사가 한창이었어요. 캠퍼스 곳곳에서 한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고 한국 전통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죠. 저는 행사장을 둘러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꾸 왕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둘러봐도 왕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가 와서 이 모습을 봐주길 바랬거든요.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길 바랬던 거예요. 에밀리, 이리 와봐. 사라가 저를 불렀어요. CNN에서 우리 행사를 취재하러 왔대. 순간 제 마음속 왕리에 대한 생각은 사라졌어요. 카메라 앞에 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죠.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5,000년 한국 역사의 혼과 지혜가 담긴 예술작품이자 과학의 결정체예요. 한복의 선과 색의 조화는 한국인의 미적 감각을 보여주고 그 구조는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죠.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야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실감이 났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죠.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전히 왕리는 보이지 않았죠.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거야. 그날 밤 행사를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캠퍼스는 여전히 한복을 입은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죠. 문득 제 폰에 알림이 왔어요. CNN에서 우리 행사를 보도한 뉴스링크였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한복의 날 행사, 문화 다양성의 새로운 장을 열다. 기사를 읽으면서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건 단순한 학교 행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작은 씨앗을 심은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른 대학들에서도 한복의 날 행사를 열고 싶다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몇몇 패션 브랜드에서는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한복, 그리고 한국 문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한복의 날 행사를 마치면서 저는 가장 먼저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대학에서 한복 행사를 준비했고 잘 마쳤어요.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에밀리. 내 할머니도 하늘에서 널 보며 기뻐하실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단순히 학교 행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방법이었던 거죠. 이제 저는 더욱 확신해요. 한복을 통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것은 제 가족의 역사이자 제 정체성의 일부니까요. 전 한복을 통해 세계 패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와 나누고 싶어요. 꼭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여러분 답글로 용기를 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뵐게요.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감동편지에선 이처럼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